신체 각 부위에서 만들어지는 해부학적 움직임 용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목에서 만들어지는 움직임입니다. 시상면상에서 만들어지는 플렉션과 익스텐션이라는 움직임 용어가 있고요. 자, 턱을 가슴 쪽으로 끌어당기는 동작을 플렉션, 그리고 턱을 하늘을 향해서 들어올리는 동작을 익스텐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신체에서 플렉션이라는 용어를 좀 더 쉽게 이해를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어머니 뱃속에 들어있는 태아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자, 턱을 가슴 쪽으로 끌어당기고 등을 웅크린 상태에서 무릎을 가슴 쪽으로 끌어당기고 있을 겁니다. 자, 이때 태아가 취하고 있는 이런 자세들이 해부학적 용어로 플렉션에 해당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가로면상에서 만들어지는 로테이션이라는 용어가 있는데요. 로테이션이라는 용어는 고개를 왼쪽, 오른쪽으로 회전하는 동작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관상면상에서 만들어지는 레터럴 플렉션이라는 용어가 있는데요. 자, 레터럴이라는 용어는 저희가 방향 용어에서 다뤘었습니다. 신체의 중심 반을 가르는 신체에서 반을 가르는 중심선이 있었고요. 이 중심선으로부터 먼 쪽을 레터럴, 제가 외측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그리고 플렉션이라는 용어는 시상면상에서 움직임에서 주로 사용하지만 이 플렉션이라는 용어는 관절의 각이 좁아진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결국 지금 목에서 레터럴 플렉션이라는 용어는 관절의 각이 외측으로 좁아지는 것을 레터럴 플렉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왼쪽, 오른쪽 이렇게 외측으로 관절의 각이 좁아진다라고 해서 외측 굴곡 또는 외측 기울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다음은 체간에서 만들어지는 움직임 용어인데요. 자, 지금 이 체간에서 만들어지는 움직임 용어들은 목에서 만들어지는 움직임 용어들과 동일합니다. 자, 그 이유는 목과 체간에서 만들어지는 움직임들은 모두 척추에서 만들어지는 움직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용어가 동일하기 때문에 생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이는 이 그림들은 호흡을 할 때 만들어지는 해부학적 움직임 용어들인데요. 자, 우선 이 용어들에 대해서 살펴보기에 앞서 간단하게 구조물들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이는 이 뼈들을 총칭해서 저희가 흉곽이라고 부릅니다. 뒤쪽에 위치한 흉추가 있고요. 그리고 흉추로부터 날아오는 이 하나하나의 뼈들을 늑골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자, 그리고 가운데 위치한 이 뼈를 저희가 흉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늑골과 흉골을 이어주는 조직이 있는데요. 이 가운데 위치한 이 조직을 늑연골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 늑연골이라는 조직은 약간 말랑말랑하고 탄력을 가지고 있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약간 늘어나더라도 다시 원래 형태로 되돌아가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해방 용어를 살펴볼 건데요. 자, 우선 아래쪽에 위치한 inhalation과 그리고 exhalation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자, 영어에서 in이라는 용어와 그리고 ex라는 용어는 자, 어떤 빈 공간이 있을 때 빈 공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저희가 in으로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밖으로 나가는 것을 보통 ex로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무엇이 안으로 들어오고요, 무엇이 밖으로 나가는 걸까요? 저희가 호흡을 할 때 이 흉곽 안쪽에 있는 폐로 공기가 들어가고 나가는 거죠. 자, 그래서 그걸 저희가 inhalation, 흡기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exhalation, 호기라고 표현합니다. 또는 들숨, 날숨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 inhalation 동작에서는 어떤 움직임이 만들어질까요? 호흡을 들어 마시게 되면 늑골이 위로 올라가게 되고요. 그리고 늑골과 늑골 사이의 간격이 멀어지게 됩니다. 자, 이걸 elevation, 저희가 거상이라고 표현합니다. 늑골이 흉곽이 올라가는 동작을 표현한 거야. 자, 그리고 expansion, 확장이라는 뜻이고요. 늑골과 늑골 사이가 멀어지는 것을 표현한 용어입니다. 자, 그럼 호흡을 다시 내뱉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이 용어와 반대되는 움직임이 만들어질 겁니다. 올라갔던 흉곽은 다시 아래로 내려가게 될 거고요. 그걸 저희가 디프레션이라고 표현합니다. 인하 또는 하강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리고 늑골과 늑골 사이가 멀어졌던 것이 다시 가까이 좁아질 건데요. 그걸 콜랩스라고 표현을 하고요. 붕괴라고 부릅니다.
자, 다음은 스캐퓰라, 견갑골에서 만들어지는 움직임입니다. 견갑골에서는 상당히 많은 움직임들이 만들어지는데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엘리베이션과 디프레션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자, 이 용어는 저희가 앞서 살펴봤었죠. 자, 엘리베이션이라는 용어는 어깨를 위로 이렇게 으쓱하듯이 올리는 동작을 말하고요. 자, 그리고 디프레션은 다시 아래로 내리는 동작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다음 보이는 어덕션과 에비덕션이 있는데요. 원래 이 어덕션과 에비덕션은 관상면상에서 만들어지는 팔을 이렇게 위로 올리는 동작을 에비덕션, 그리고 다시 내리는 이런 체관 쪽으로 가까워지는 동작을 어덕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어덕션과 에비덕션이라는 표현은 원래는 뒤에 오브스캐퓰라라는 단어가 붙어 있는 것이 좀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 단어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어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건 무엇을 기준으로 뒀느냐면 스캐퓰라, 견갑골을 기준으로 둔 용어입니다. 그래서 견갑골과 견갑골 사이의 간격이 가까워진 것을 저희가 어덕션, 모음이라고 부르고요. 자, 그리고 견갑골과 견갑골 사이의 간격이 멀어진 것이 지금 오른쪽에 보이는 그림, 자, 저희가 에비덕션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데 저희가 이 스캐퓰라의 간격이 이렇게 좁아지고 멀어지는 용어를 에비덕션 또는 어덕션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하지만 관상면상에서 사용하는 용어이기 때문에 좀 더 직관적인 용어는 아니죠. 그래서 좀 더 직관적인 표현으로는 아래쪽에 위치한 리트렉션과 프로트랙션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자, 저희가 프로트랙션을 전인, 리트렉션을 후인이라고 부르는데요. 자, 팔을 이렇게 앞으로 든 상태에서 뭐죠? 팔을 앞으로 이렇게 쭉 내미는 동작. 자, 이런 앞으로 방금 팔을 앞으로 이렇게 쭉 내미는 동작에서 스캐퓰라는 어떻게 되는 거죠? 늑골을 타고 뒤쪽에서 앞쪽으로 이렇게 회전하는 움직임이 만들어질 겁니다. 자, 이때 견갑골과 견갑골 사이의 간격은 멀어지게 될 거고요. 자, 이걸 다른 형태로 표현한 용어가 프로트랙션과 리트렉션입니다. 자, 그럼 앞으로 갔던 이 팔을 다시 뒤로 딱 끌어당기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스캐퓰라가 다시 늑골을 타고 뒤쪽으로 이동하면서 척추와 가까운 쪽으로 다시 모여지게 될 겁니다. 자, 이걸 리트렉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뭐 어버드 로테이션과 다운워드 로테이션이 있는데요. 이 용어는 저희가 예를 들어서 팔을 이렇게 풀 에비덕션을 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대부분 아마 팔뼈만, 휴머러스, 상완골이라고 부릅니다. 윗팔뼈만 움직여서 움직임을 만든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실질적으로는 스캐퓰라의 움직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그걸 간단하게 제가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상적인 스캐퓰라의 정렬 상태를 뭐 이렇게 그렸을 때 이 스캐퓰라 옆쪽에는 휴머러스라는 상완골이 이렇게 부착되어 있을 거고요. 그리고 팔을 올리게 되면 이 스캐퓰라는 위쪽을 향해서 회전을 하고요. 그리고 휴머러스가 위를 향해서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보통 저희가 팔을 들게 되면 스캐퓰라에서 나오는 움직임이 약 한 60도 정도의 움직임이 나오고요. 그리고 휴머러스, 상완골에서 만들어지는 움직임이 약 한 120도 정도의 움직임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럼 이때 팔을 풀 에비덕션 동작을 취할 때 스캐퓰라의 정상적인 중립 상태에서 지금 어떻게 된 거죠? 날개뼈가 위쪽을 향해서 회전을 했네요. 자, 그래서 이걸 저희가 어버드 로테이션, 상방 회전이라고 부르고요. 자, 올라갔던 팔이 다시 내려갈 수도 있겠네요. 자, 내려가게 되면 다시 날개뼈가 아래쪽을 향해서 회전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이걸 저희가 다운워드 로테이션, 하방 회전이라고 부릅니다. 다음은 어깨 관절에서 만들어지는 움직임입니다. 자, 우선 시상면상에서 만들어지는 플렉션과 익스텐션. 자, 팔을 앞으로 이렇게 드는 동작을 저희가 플렉션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팔을 뒤쪽으로 젖히는 동작을 익스텐션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리고 뭐 제가 앞에서 살펴봤던 용어들이죠. 에비덕션과 어덕션. 저희가 해부학 자세에서 팔이 체관으로부터 멀어지는 동작을 저희가 에비덕션, 그리고 다시 모으는 동작을 어덕션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홀리젠탈이라는 용어가 등장하는데요. 자, 이 홀리젠탈은 수평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해부학 자세에서 팔을 옆으로 나란히 하시고요. 자, 수평으로 모으는 동작을 홀리젠탈 어덕션, 그리고 수평으로 벌리는 동작을 홀리젠탈 에이비덕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수평 모음, 수평 벌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리고 미디얼 로테이션과 레터럴 로테이션이라는 용어가 있는데요. 자, 팔꿈치를 90도로 접은 상태에서 미디얼 방향으로 향하도록 회전하는 것을 저희가 미디얼 로테이션, 그리고 레터럴 방향으로 회전하는 것을 저희가 레터럴 로테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리고 이 용어는 다른 용어들도 동요로 사용하는 용어가 있는데요. 자, 미디얼 로테이션을 저희가 인터널 로테이션이라고 부르고요. 자, 그리고 레터럴 로테이션을 익스터널 로테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이건 책들마다 사용되는 용어들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뜻입니다. 자, 그리고 보통 아래쪽에 위치한 인터널 로테이션을 저희가 줄여서 IR로 표기를 해서 많이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익스터널 로테이션을 줄여서 ER로 표기를 해서 많이 사용을 합니다.